자, 6회 이제 6번부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면 다음 글에 다음 글 바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 그럼 뭐겠어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읽자고요? 선지부터 먼저 읽자라는 거예요. 선지부터 읽어서 무슨 내용이냐를 포인트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나아갈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자, 2번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 한국의 이제 어떤 미래상. 자, 3번 정치와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민주화네요. 민주화. 4번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이거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포인트 잡히죠? 문화, 이건 미래상, 이건 민주화, 이건 관계.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개인이 훌륭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삶의 설계가 필요하듯이 한 민족이 탁월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람직한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개인을 위한 적합한 삶의 설계와 민족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의 철학 사이에는 밀접한 내면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 세 번째 문장 봅시다. 개인들의 각각 올바른 삶의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아가면 민족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를 밀고 나가는 결과가 되시다. 자, 이것도 앞에 갖고 똑같죠. 개인들이 열심히 살면 민족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 것이야. 그렇죠? 개인들의 자아 성장 내지 자아 실현이 모여서 그 집단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문화를 형성한대요. 뭐예요? 개인들이 모이면. 그렇죠? 자아 실현이 모이면. 그러니 개인의 자아 성장은 단독에 물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틀 안에 영향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 개인의 자아 성장은 문화의 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개인의 성장과 문화의 형성은 상호 의존적 관계다. 개인과 문화는 상호 의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문화가 나아갈 길.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문화라는 거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렇죠? 문화. 그렇죠? 문화. 보이나요? 그렇죠?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치, 경제, 민주화, 개인과의 관계. 정답은 1번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개인의, 그쵸? 개인의 자아는 문화의 틀에서 형성되고 개인의 성장과 문화의 상호존 관계가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7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7번 화법이네요. 그쵸? 자, 화법에서는 자신과 상대방 의견이 다른 점을 최소화시키고 일치점을 최대화시켜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대화의 원리 제가 밑에다가 실어놨어요. 먼저 협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협력해라라는 건데 첫 번째 양의 경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양만 제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교수님 내일 현장학습 언제 어디서 모이나요? 전자공업관 강당에 9시까지 모여서 떠나기로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양을 제시했죠. 그렇죠? 자, 지뢰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당한 근거, 즉 진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 철호야, 숙제 다 했니? 딴짓하고 떠들면 금방 끝나요. 거짓말하고 있죠? 이건 지뢰경륜을 어긴 겁니다. 관련성의 경륜,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너 오늘 시간 좀 있니? 교수님께서 심부름 시키셨는데 내가 좀 바빠서 급하게 할 때 과제는 깜빡했네. 미안해. 나 먼저 집에 갈게. 시간 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시간 없어라는 얘기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경륜을 지금 어겼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 대화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화 함축이라고 해요. 대화 함축. 대화 함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관련성의 경륜을 깬 거예요. 관련성의 경륜을 일부러 깨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간 없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지훈이가 있는데 은희가 아니 나 시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지훈이가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돌려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걸 내가 지금 과제가 있는 걸 깜빡했네. 내일 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화 함축. 그래서 관련성의 경륜은 어겨도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태도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결,
정확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해라. 단이가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국수는 싫고 고기는 돈이 부족하고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너 먹고 싶어 먹자. 이건요. 지금 태도의 경주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조리 있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라 그러면 그냥 너 먹고 싶어 먹자. 라고 하는데 앞에 너무 말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의 경주를 어겼죠. 이거 또 뭐 어겼어요? 양의 경륜. 그렇죠? 적절한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의 경륜도 어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손성의 원리로 한번 갑시다. 이제 공손해라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라라는 거. 그래서 요령의 경륜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요령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거 뒤에 거는 신경 쓰면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은희야, 내일은 스터디 조직을 해야 하는데 너도 바쁘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알겠으면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쁘겠지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좀 덜하죠.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야, 덥다. 창문 좀 열어.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야, 창문 좀 열어. 라고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덥지 않니? 뭐 이렇게, 그죠? 덥지 않니? 그러면은 창문을 좀 열자라는 의미, 그죠? 아니면 야, 좀 실내가 답답하지 않니? 창문을 열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야, 창문 좀 열어라고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표현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령을 안 하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표현하는 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이 관용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이제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해준 표현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시끄러운 곳이라 잘 못 듣고, 아 교수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랬니? 그럼 잘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관용의 경륜. 무슨 말이냐? 관용의 경륜 쉽게 설명해서 제 탓이에요. 제 탓이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돼. 의미상. 제가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뭘 못해서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 관용의 경륜, 찬동의 경륜은 칭찬의 경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하시면 되고, 겸의 경륜은 뭐겠어요? 칭찬하면 겸손해라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축구대회,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별로 축구대회 했는데, 야, 오늘 네가 2골을 넣는 바람에 네 덕에 이겼어. 라고 했을 때, 이건 찬동의 경륜이죠. 칭찬하죠. 근데 그때 뭐예요? 당연하지, 내 덕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재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가 2골 넣는 바람에, 네가 2골 넣는 덕에 이겼어. 와, 넌 최고야. 할 때, 무슨 말이야. 네가 패스를 잘해줘서 그렇지. 아유, 나 혼자 어떻게 하니? 이게 겸양의 경륜. 이해되죠? 물론 닭살이 돋아요. 그래도 겸양의 경륜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동의의 경륜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동의를 말 그대로 동의해라. 일치점을 극대화라는 거예요. 자, 일치점을 극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거요. 내 말도 맞는데, 이렇게. 이렇게 특히 토론할 때 뭐는데, 상대편, 찬성 측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 때 앞부분이 동의의 경륜이에요. 동의의 경륜.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동의의 경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일치점을 최대화시켜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영희야,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의의 경륜을 보면은 내가 설거지할게. 그래 라고 나와야 돼. 그죠? 그럼 그런 의미 뭐냐? 설거지를 도와준다니 고맙구나. 네 말도 맞는데, 그런데 청소가 더 급해.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1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1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예가 있어요. 보기에서 기역부터 디귿에 기역, 니은, 디귿. 그쵸? 보기 2의 A부터 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 1을 보면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가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해석되는 경우 있습니다.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이거는 동음 이의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음 이의어. 그렇죠? 그래서 같을 동자, 소리 음자, 다르다 이자,
뜻 의자, 말씀 어자.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 이런 뜻입니다. 자, 단어 A와 B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거. 이거는 뭐냐면 발음상 표기 같은 거. 발음은 표기가 같은데 실제로 적을 때는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데 표기가 다른 경우입니다. 의미도 다른 경우. 자, 디귿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 이거는 다의어를 이야기하죠. 다의어. 다의어는 뭐예요? 많다다, 뜻의, 그 다음에 말씀어. 그렇죠? 그래서 뜻이 많은 말, 중심적 의미, 그 다음에 중심 의미가 확장된 주변적 의미.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변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A 한번 봅시다. 설렁탕을 시켜 먹어라 라는 말을 들어서는 시켜 먹어라. 그렇죠? 이걸 시켜 먹으라는 건지 주문하라는 건지, 그렇죠? 뜻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이 같아요. 얘하고. 발음은 같은데 표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요?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죠. 얘는 니은의 예입니다. 그렇죠? 자, B 한번 보시죠. 그 팀이 2연패를 했다. 2연패라는 것이 나와요. 자,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2번 연속해서 졌는 건지 아니면 2번 연속해 우승했냐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소리와 표기가 같아요. 2연패. 근데 의미가 다르죠. 얘는 동음이요. 기역입니다. 그렇죠? 자, 가슴이 아프다 해서 가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체적인 가슴인지 정신적인 마음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얘는 다의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는 디귿의 예가 되겠죠. 그렇죠? 디귿.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은 B. 그렇죠? 니은은 A. 디귿은 C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시를 읽을 땐, 자, 모르는 시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제목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제목이 이제 고고라는 건데, 한자어가 없네요. 그죠? 한자어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고상하다, 높을 고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상함의 이제 외로움, 어떤 고상함, 이거와 관련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지금 보면 그 높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보가 없죠. 뭔지 몰라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해? 북한산이 무슨 높이가 있는 거지? 겨울까지 기다리래요? 정보를 여기까지만 줬어요. 뭔지 몰라요.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소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여기가 눈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요만큼이. 가볍게. 전체가 다 덮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높이는 뭐겠어요? 요 높이지. 그렇죠?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것은 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 왜요? 눈이 와야 되니까. 자, 웬 산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겨울이니까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왜요? 이른 아침에 볼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안 보여요.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모두 덮어버리는 요만큼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덮어버리면. 자,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햇살만 받아도 얇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방 녹죠. 그 고고한, 요게 제목이에요. 요거 고고. 그렇죠? 외로울 고자에 높을 고자. 그렇죠?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고상한 거지. 고귀한 거. 이해되나요? 백운대와 인소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이라는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고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백운대, 인수봉에 조금 쌓인 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옅은 화장,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옅은 화장을 했다는 건 드시니까 직유법 또는 화장을 했죠? 의인법. 그렇죠? 자,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그렇죠? 아주 조금 쌓인 눈. 차가운 수목은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수묵화니까. 수묵화는 이제 먹물로 그림을 그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실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 그렇죠? 실록은 여름, 단풍은 가을, 안개도 가을. 그렇죠?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산의 의미. 자, 지금 보면은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실록, 단풍, 안개로는
또는 모은 산을 덮는 적도를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조금 쌓인 눈하고는 대비가 나타나는 거죠. 저것 또는 드러나지 않아. 4번 왼산을 덮는 적선은 가볍게 눈에 덮여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않아요? 대조. 그쵸? 대조. 세속적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본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근데 온산이 아니라 인수봉.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되고 살짝만 거기가 덮여있는 그것을 고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네요. 그쵸?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번. 자, 다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한자 병기. 한자가 기록된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씁니다. 자, 한자는 정말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지금 정리를 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생긴 한자어들을 지금 이제 가나다라 순서대로 지금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그거를 미리 이제 하나씩 조금씩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수가 다르면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인 그 의미가 비슷비슷하고 그 연결이 되는데 부수가 달라지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수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한자를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맞고 좌절인데 여기서 이제 좌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좌절은 뭐냐면 꺾다 저자에 꺾다 절자 요걸 써야 돼요, 요거 그렇죠? 요 절자를 써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한자어가 이제 잘못된 한자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은 역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